네, 안녕하세요. 팀 사일로의 영어수입니다. 제 방법을 믿고 따라서 1, 2등급의 영어 등급을 90점 이상으로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가진 영어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빈칸 문제 쉽게 푸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보통 빈칸 문제는 31번에서 34번이죠. 그래서 보통 중하위권 학생들은 빈칸 문제를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1, 2등급 학생들은 이런 문제 하나하나도 소중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1, 2등급 학생들을 위해 빈칸 문제를 어떻게 빠르고 그리고 어떻게 더 쉽게 푸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빈칸 문제는 흔히들 많이 어렵다고 하세요. 왜냐면은 첫 번째, 추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논리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빈칸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많이 넘기곤 하죠. 하지만 빈칸 문제는 고등급을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빈칸 문제를 접근할 때 아예 새로운 접근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빈칸 문제는 절대 한국 문법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사실상 언어이죠. 언어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매체일 뿐 한국식으로 주어가 뭐 어떤 거고 동사가 어떤 거고 어떤 서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처음 영어를 배울 때나 쓸모가 있는 방법이고요. 따라서 빈칸 문제를 잘 풀려면 영어를 정보 전달, 이해에 필요한 도구의 목적으로서 배워야 하지 뭐 원어민도 생전 듣지 못한 문법 용어나 뭐 공식처럼 영어를 이렇게 분석하고 분해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문단의 논리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지금부터 빈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문단 구조를 이해한다. 보통 글이 있으면은,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잘 쓰여진 글은 앞에 주제가 나오고, 본문이 나온 다음에, 뒤에 또 이 그 주제를 요약하는 말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근데 영어는 특히 한국어와 조금씩 달라서, 이 중간중간 문장들, 주제랑, 이 중간중간 문장들, 이 주제를 설명하는 문장들이 있죠? 그리고 뒤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머리인 글들이 모두 긴밀하게 연결이 돼요. 물론 이게 주제 제시, 요약 이 순서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반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을 선택했었을 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이걸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말할 때 빈칸 문제를 풀 때는 이 빈칸이 있는 문장 자체를 보라 해요. 쭉 읽고 해석을 한 다음에 여기 주어가 무엇이지? 라고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뒤 문장을 읽고 이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이게 중간 파트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전체를 한 번 더 쭉 읽어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문장이 만약에 무언가가 나왔고 독자가 어떤 문장으로서 전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위나 아래 또는 그 전체 부분을 한 번 더 읽어줌으로써 무조건 버리는 문장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키워드 찾기 그리고 paraphrasing입니다. 보통 빈칸 문제는 다른 문장의 주제나 다른 문장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를 paraphrasing, 즉 의역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따라서 moreover 아니면 뭐 furthermore, in addition to, adding on 처럼 transitional word, 즉 연결 단어들을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그 빈칸 문제 근처에 있다면은 이 문장들은 빈칸 문제를 다시 요약하거나 이 빈칸 문제를 다시 한번 처음 설명할 때 예시를 제공해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칸 문제 주위로 이런 단어들이 한정된 건 아니에요. 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고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와 이 문장에서 어떻게 닮아 있는지 그리고 이 문장의 키워드와 이 문장 속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비교와 대조를 해가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문제로 설명을 드린 게 편하겠죠?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읽어볼게요. People still eat, but a growing component of food's value is determined by its 어쩌고 aspect. aspect는 여기서 지금 측면이란 뜻이죠. 그 사람들은 비록 지금 여전히 먹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는 그 음식의 가치는 어떤 측면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있는 것과 별개로 그 음식의 가치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보는 문제죠. 위아래를 보겠습니다. Consumption is becoming progressively less determined by the need for sustenance and the practical use of the goods consumed. 여기서 주어는 지금 consumption이죠. 무엇을 소비하는 행위. 이것은 sustenance, 그것의 유지와 그리고 the practical use of the goods consumed. 소비가 된 물품의 실용적인 사용에 의해서 less determined, 적게 달려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는 people pay a premium to eat exotic cuisines that provide an interesting experience or that symbolizes a distinctive lifestyle. 위에서는 사람들이 실질적 효용에 의해서 먹는 게 좀 덜하고, 여기선 지금 사람들은 exotic cuisine, 우아한 요리를 먹기 위해서 많은 돈을 낸다, 많은 프리미엄을 낸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어떤 거에 덜 중요한 가치를 두고 어떤 거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는지 지금 이 위아래 문장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상당히 쉽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은 people still eat the growing component of food's value is determined by its, 위 문장은 좀 더 매테리얼한 거를 말했고, 밑에는 물질적인 걸로 형용이 안 되는 실질적인 가치보다 조금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우아한 요리 같은 걸 통해서, 위에는 물질적인 거, 밑에는 비물질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죠. 따라서 비물질적인 거, non-material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풀 때는 이 경우에는 위아래 문장을 안 읽었어요. 하지만은 이 과정을 거치고 여전히 문제가 안 풀리다. 그러면은 문단의 첫 문장을 읽고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한 뒤에 다시 한번 와보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빈칸 문제를 읽고 위아래 대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고 이 부분이 여기 밑에 뒷부분에 해당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빈칸 문제가 포함된 지문을 읽고 위아래 읽고 이런 건 너무 흔해요. 흔히 말하는 그런 공부법이죠. 하지만 보통 많은 1, 2등급, 특히 2등급의 학생들이 무작정 대고 이걸 읽고 그리고 위아래 읽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순서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위아래 문장을 놓치지 않고 읽는 그런 세심함. 그래서 이 위아래 문장을 꼭 읽어야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은 꼭 한번 읽고 그거의 순서를 구애받지 않고 이거 먼저 읽어도 되고 순서를 구애받지 않고 이 글의 전체적인 논리적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빈칸 문제는 꼭 어떤 문장, 어떤 주제에 의역된 것임을 알아두고 그리고 이 전체 문단에서 빠져야 되는 문장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보통 이런 의역된 문장은 어떤 두 가지의 컨셉을 비교 대조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